유리안 팩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각 주마다 다르고 네. 또 앨런 머스크도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맞아요. 오늘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론 머스크 씨가 20년 동안 캘리포니아 LA에 살다가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이 갔는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랑 우리나라랑 세금제도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 보고 되게 궁금했는데 왜 LA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간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소득 세금이랑 이제 관련이 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소득세가 좀 높은 주예요. 근데 텍사스는 미국에서 이제 소득세가 없는 주가 7개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라서 일론 머스크 씨가 아마 그런 이유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 그 억만장자 지수를 해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그런 통신사인데 블룸버그 통신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 테슬라 그 전기차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게 3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3천억 달러면 느낌 안 오실 수 있지만 하나로 따지면 한 350조 이상의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1위 부호예요 지금. 근데 요 금액은 핀란드 총생산 1인 그 총생산량 GDP 있잖아요. 1년치를 훨씬 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사를 갈 만하네요. 네.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인데요. 네.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또 나라마다 비슷하겠지만 네. 각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의 차이 어떤 게 있나요? 한국은 저도 급여를 받고 있고 아나운서님도 소득을 받고 계시니까 아실 텐데 한국은 종합소득세랑 이제 그 근로소득세 얘가 기본이 돼요. 근데 미국은 연방세가 있고요. 그리고 주세가 있는 구조입니다. 나라가 넓어서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미국 세금 구조가 특이한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 자체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라예요. 연방으로 그 주들이 뭉치고 각 주의 이제 주들이 자치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50개 주인가요? 맞습니다. 50개의 주와 네. 한 개의 이제 특별자치구 워싱턴 DC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으로 각 주가 이제 묶여 있고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주 단위 하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도 주정부라는 게 있거든요. 주정부도 보통은 2개 이상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모든 주가 같은 그런 구조의 주정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별로 독특한 지방 세법이랑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는 아까 50개 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41개의 주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있는 주예요. 근데 이제 7개 주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없어요. 그 주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와이오밍, 워싱턴 DC 아닙니다. 그냥 워싱턴 주예요. 워싱턴,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플로리다, 알래스카. 요거는 이제 7개는 소득세가 없는 주고요. 이제 테너시랑 뉴햄프셔가 있잖아요. 그 주는 소득세를 어떻게 매기냐면 배당금이랑 이자 소득만 개인소득세 부과하고 다른 형태의 소득에는 그 세금을 부과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연방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 이제 연방 정부 이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한국이랑 비슷해요. 누진세가 이제 그 적용이 되고요. 네. 소득이 늘어날수록 물론 세금 많이 내겠죠. 그래서 미국 연방 최고 소득세율은 37%고 최저세율은 10%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네.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회보장세라는 게 있고 노인의료보험세가 있어요. 사회보장세는 6.2%고요. 노인의료보험세는 1.45%인데 피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피카는 그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의 줄임말인데 요 사회복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이랑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랑 그리고 그 고용주가 절반씩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의 이제 소득세는 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연방 소득세랑 유사한데 주의 소득세는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예산, 주정부 예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정부 세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연방 세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연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맞아요. 연방이 높아요. 그래서 주정부는 이제 연방 세율보다는 낮는데 1에서 한 10% 사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 주에서는 소득이 이제 1년에 연간 몇천 달러 이하면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에서 거주하고 매년 한 번만 또 네. 세금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한 해 동안 다른 주로 이사를 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주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여러 주에서 소득을 창출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요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문제가 없어요. 네. 종합소득세나 그리고 우리가 그 근로소득세 나오니까 오늘은 경상도에서 일을 하고 내일은 전라도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금 한 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정부가 이제 각 자기의 독특한 세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의 절반은 제가 뉴욕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이 그 부과되는 게 달라요. 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 주에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게 그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임대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뉴욕에 한 개, 캘리포니아에 한 개, 와이오밍에 한 개 이런 게 있다면 그 우리가 주가 벌써 3개잖아요. 요 주마다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으신 거예요. 네, 확실히 이제 주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 세금적인 문제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이걸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재산이 10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이제 각 주마다 엑스트라 여분으로 1% 더 부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랑 그 10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이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저희가 이제 멘탈 헬스 서비스 텍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정신 건강 세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금을 1%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12.3%예요. 근데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10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내야 되겠죠. 얼마나 더 낼까요? 몇 %일까요? 그럼 13.3%죠. 브라보.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각 주마다 이제 세율이 있고요. 10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금이 더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100만 달러가 10억 원 정도죠? 하나로 12억일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은 캘리포니아에 가실 때 그거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워낙 날씨가 좋아서 음. 이 세금 내는 거를 날씨세, 웨더 텍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세금 내고 살겠다고도 하고 사실상 소득세가 높은 지역은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이 다른 지역보다 아예 월급 자체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마다 소득세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떤 주가 더 높은지 이런 순서도 좀 알고 싶어요. 예, 이거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21년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미국의 상위 소득세 탑 10을 발표하겠습니다. 1위를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죠? 캘리포니아입니다. 맞습니다. 12.3%가 되고요. 네. 저 뒤에 이제 표가 쭈르륵 보이실 거예요. 의외로 한국 분들이 하와이 좋아하시는데 하와이도 11% 2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뉴욕은 7위예요. 7위로 8.82%가 있고 네. 10위가 이제 위스콘신 7.65%예요. 우리 지금 상위 10개 탑 10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주들은 이거보다는 낮다. 뭐 7 아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일론 머스크 씨처럼 텍사스를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저희가 멋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인구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를 하잖아요. 그 이제 수치를 제가 보니까 2019년에 캘리포니아를 떠난 주민이 20만 3,414명이래요. 근데 이제 미국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 떠난 주민이 제일 많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다른 소득세 높은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꼭 텍사스로 가는 게 소득세와 가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텍사스를 선택할까요? 텍사스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은 개인 소득세 이슈가 있는 거고요. 법인이 이제 소득 벌이니까 법인세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둘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이 이제 텍사스에서 하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거예요. 세금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실리콘밸리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들 일어났는데 지금은 거기에 너무 이제 세금 문제들이 있으니까 texas로 가는데 텍사스의 이제 장점을 그 기업인들이 이제 꼽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땅값이 아직은 저렴한 거죠. 실리콘밸리 뭐 쪽 있는 곳이나 샌디에고는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을 막 가감하게 주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 주에 오면은 법인세 이런 것들 잘해주겠다고 이런 것들 해서 그
새로운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미국 가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텍사스 많이들 얘기하세요. 저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테슬라도 그 수장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그 이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 그 8일에, 지난달 8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주주총회를 한 거예요, 텍사스. 근데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예전에는 이런 미국에 상징하는 이런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텍사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텍사스로 진출한 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텍사스 중에 그 테일럿이라고 있대요. 그쪽으로 이제 제2의 파운드리, 저는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뭔가 했는데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공장을 공장 부지로 확정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텍사스 땅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주택값이랑 이런 것들이. 왜냐면 한국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실 거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일럿이가 아까 세제 혜택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10년간 그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92.5%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엄청 큰 거죠. 네. 그래서 또 10년 동안 85%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준대요. 그게 뭐에 상당히 이제 보조금인지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85%는 엄청난 그런 규모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 법인세 감면 혜택 때문에 다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은 만약 미국 가신다면 어느 주로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왜냐면 아직은 젊으니까요. 네, 저 열심히 일해서 소득세 네. 많이 내면서 그렇죠. 또 누리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미국에 가게 되시면 어느 주에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실지 많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리한 팩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